한지은은 샴페인 잔을 들고 화려한 파티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오늘은 그녀의 30번째 생일.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오직 김민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그녀를 민준의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별명에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특별한 친구였다. 지은아, 왜 혼자 있어? 생일인데 주인공이 없으면 되겠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하고 떨어졌다. 민준은 완벽한 비율의 슈트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늘 그렇듯 그날의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오늘은 유명 그룹의 막내딸이었다.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난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민준은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가볍게 빼앗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생일 파티에 온 손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이 몸한테나 신경 써야지. 이 파티의 진정한 주인공은 나잖아. 그는 늘 그랬다. 그녀의 생일 파티조차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다. 지은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녀의 기대는 늘 그의 무심함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김민준 씨가 이 파티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지은 씨의 3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한지은 씨, 저는 이세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은은 그의 이름에 놀랐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민준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존중을 보았다. 민준은 이세준의 등장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세준 씨, 제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에게 너무 관심을 갖는 건 좀 불편하네요. 민준의 말에 지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은 그녀를 그의 여자친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특별한 친구라고 부르거나 때로는 그냥 지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세준 앞에서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지은은 민준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의 여자친구가 아니야. 나는 이제 너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준은 지은의 말에 비웃음을 날렸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관심 끌려고 이러는 거야, 유치하게. 민준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기로 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이세준 씨의 여자친구가 될 거야. 나는
이제 이세준 씨와 결혼할 거야. 그녀의 말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민주는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한지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 네가 어떻게 나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민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함께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한탄이었다. 민준아, 나는 더 이상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나는 나의 행복을 찾을 거야. 지은은 민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세준의 손을 잡았다. 이세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민준을 향해 말했다. 김민준 씨, 한지은 씨는 더 이상 당신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저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세준의 말에 민준은 분노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이세준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이세준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막아냈다. 이세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한지은 씨를 10년 동안 당신의 장난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겁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삶을 살 겁니다. 이세준의 말에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세준의 아내가 될 사람, 그리고 그녀의 삶을 되찾을 사람,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찾을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준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요한 호숫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주택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호수와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가 보였다. 지은은 이세준의 안내에 따라 주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따뜻한 색감의 조명과 편안해 보이는 가구들이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오늘부터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민준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존중을 보았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이세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준과의 10년간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세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조언도, 어떤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새로운 삶의 희망과 빛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이세준의 품에 안겨 잠을 깼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을 잤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이세준은 그녀의 움직임에 잠에서 깼다. 잘 잤어요. 이세준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은은 그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이세준은 지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세준은 지은에게 한 통의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우리 결혼의 계약서입니다. 지은은 계약서의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산,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그녀가 이세준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과 함께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은 그녀가 이 결혼을 통해 이세준의 명예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세준은 그녀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이미 김민준에게 버림받은 신부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불행의 상징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이 계약을 통해 당신은 제 아내가 되어 그 오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철저히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불행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녀의 서명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였다. 계약이 성사된 후 이세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의 방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방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그가 숨쉬는 모든 공간이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이세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은 앞으로 당신의 방이 될 겁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방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기대했지만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그녀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한탄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그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버림받았고 이세준에게 이용당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이세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그녀와 결혼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의 방에는 그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책상에는 오직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만 가득했다. 그의 방은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그의 필체로 쓰인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가 그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그의 아픔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에게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그의 방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 그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이세준의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한지은은 이세준과의 계약 결혼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CEO 부부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다. 각자의 방을 쓰고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공적인 자리에서만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준은 그녀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방 앞에 신선한 커피를 가져다 놓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주기적으로 바꿔 놓았다. 그의 배려와 다정함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민준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이세준과 함께 참석한 자선 행사장에서 김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파티의 중심에서 화려한 여배우와 함께 서 있었다. 지은은 애써 그를 무시하고 이세준의 옆에 섰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이세준의 모습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지은, 너 정말 나한테 관심 끌려고 이러는 거야, 유치하게. 민준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기로 했다. 민준아, 나는 더 이상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나는 나의 행복을 찾을 거야. 지은은 민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세준의 손을 잡았다. 이세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민준을 향해 말했다. 김민준 씨, 한지은 씨는 더 이상 당신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저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불쾌한 발언은 그녀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세준의 말에 민준은 분노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이세준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이세준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막아냈다. 이세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한지은 씨를 10년 동안 당신의 장난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겁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삶을 살 겁니다. 이세준의 말에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파티장을 벗어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세준은 운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지은에게 더욱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녀에게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한 것일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이세준 씨,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이세준은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아내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저의 행복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와의 결혼이 그녀의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왜 저여야 했죠? 당신 같은 분이 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세준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깊었지만 지은은 그 속에서 희미한 상처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버림받은 신부라는 오명을 벗겨줄 것이고 당신은 저에게서 제가 필요한 것을 줄 겁니다. 그의 말은 의문스러웠다.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가 필요한 것은 재벌 총수인 그에게는 없는 것이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일 것이다. 그녀는 침묵했다.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남자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한 존재였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10년간의 관계, 그리고 이세준과의 계약 결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세준에게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세준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민준에게 버림받았고 이세준에게 이용당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한지은은 이세준과의 계약 결혼 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했다. 이세준은 왜 그녀에게 그토록 다정한가? 왜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 행동하는가?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세준의 서재를 정리하던 지은은 우연히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의 표지는 닳아 있었고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이세준과 한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다. 소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낯이 익었다. 지은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사진 속 소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세준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났던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낡은 주택, 오래된 피아노,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지은은 사진첩을 든 차에 이세준을 찾아갔다. 이세준 씨, 이 사진 대체 뭐죠,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이세준은 지은의 질문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지은의 손에서 사진첩을 건네받고 사진 속 자신과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이세준은 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10년 전 지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는 당시 지은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구해냈다고 했다. 그는 지은의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후로 오랫동안 지은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미 김민준이 있었고 그는 그녀의 불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은은 이세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세준 씨,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당신은 저의 삶을 되찾아 주었어요. 지은은 이세준의 도움으로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면 치료를 통해 10년 전의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녀의 꿈속에 늘 나타났던 낡은 주택과 오래된 피아노,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다. 지은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고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세준과 함께 김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은 지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제발 내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게. 내가 모든 것을 보상할게. 지은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함께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한탄이었다. 민준아,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놓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내게 나의 삶을 빼앗았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지은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세준은 그의 오랜 조력자인 이 실장에게 김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지은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김민준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민준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한지은은 이세준의 도움을 받아 10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민준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민준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왜 10년 동안이나 그녀의 곁을 맴돌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붙잡아 두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이세준은 지은을 위해 그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1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며 묻혀있던 증거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교통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 당일 김민준의 수상한 행적까지. 모든 증거는 김민준이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왜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세준은 현우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한편 지은이 이세준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일수록 김민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소유물이었고 그의 특별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세준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한 미소는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10년 동안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민주는 지은을 다시 되찾기 위해 이세준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이세준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세준을 파멸로 이끌고 지은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려 했다. 민주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나에게 돌아와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지은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함께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한탄이었다. 민준아,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내게 나의 삶을 빼앗았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김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세준은 그의 오랜 조력자인 이 실장에게 김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지은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김민준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민준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김 회장의 몰락은 김민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몰락이 지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지은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은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은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은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지은이 보낸 서류를 이용했다. 그는 지은이 보낸 서류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자들은 지은이 보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지은의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었고, 지은의 죄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은의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지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복수에 분노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기자들은 지은의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은의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복수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버림받았고, 서연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연은 지은을 구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너는 죽지 않아도 돼. 너는 살아야 해. 너는 너의 죄를 갚아야 해. 서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너는 너의 죄를 갚아야 해. 너는 살아야 해. 너는 너의 삶을 되찾아야 해. 서연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지은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녀의 죄를 고백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지은을 용서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너는 이제 너의 삶을 되찾을 수 있어. 너는 이제 너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 서연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냉혹했지만 그녀는 그 미소에서 그녀에게 힘을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죄를 갚아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고마웠다. 그녀는 서연에게 용서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고마웠다. 그녀는 서연에게 용서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고마웠다. 그녀는 서연에게 용서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고마웠다. 두 사람은 함께 김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세준은 그의 오랜 조력자인 이 실장에게 김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지은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김민준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민준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와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이세준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이용해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민준의 아버지의 계획을 막았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세준의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 씨,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어.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에게 굴하지 않았다. 용서 회장님은 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은 저의 부모님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은 저의 삶을 빼앗았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 김민준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그는 10년 전의 사고가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꿈속에는 늘 지은의 부모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그 꿈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갈 힘을 잃었다. 지은은 민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연민이,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남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남자.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이세준은 지은의 그런 복잡한 감정을 이해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도움으로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녀는 최면 치료를 통해 10년 전의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녀의 꿈속에 늘 나타났던 낡은 주택과 오래된 피아노,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다. 지은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고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세준과 함께 김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은 지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게. 내가 모든 것을 보상할게. 지은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함께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한탄이었다. 민준아,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놓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나의 삶을 빼앗았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지은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세준은 그의 오랜 조력자인 이 실장에게 김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지은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김민준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민준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와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이세준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이용해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민준의 아버지의 계획을 막았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세준의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 씨,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어.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에게 굴하지 않았다. 용서 회장님은 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은 저의 부모님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은 저의 삶을 빼앗았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김민준이 한지은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이세준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세준아, 내가 지은이 부모님 사고 현장에 있었어. 내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어.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이세준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지만 직접적인 증언을 듣게 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은 이세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지은의 부모님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서류는 김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증거였다. 김 회장은 지은의 부모님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이었다. 민준의 고백에 이세준은 분노했다. 김민준, 너는 지은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녀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어. 너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이세준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지은이를 사랑했어. 나는 지은이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너무 나약했어.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함께 지은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세준은 민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민준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당신은 이제 당신의 죄를 갚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은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세준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이세준과 함께 지은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김 회장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세준은 그의 오랜 조력자인 이 실장에게 김 회장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민주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김 회장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 회장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와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이세준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이용해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민준의 아버지의 계획을 막았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이세준의 회사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세준의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 씨,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어.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에게 굴하지 않았다. 용서 회장님은 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은 저의 부모님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은 저의 삶을 빼앗았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이세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김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세준은
그의 오랜 조력자인 이 실장에게 김 회장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지은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김 회장의 약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 회장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서연은 김 회장을 법정에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는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명예를 빼앗고 그의 삶을 빼앗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갚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현우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갚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다. 김 회장의 모든 죄가 법정에서 밝혀지고 그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룹은 몰락했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치욕스러운 오명으로 변했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몰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사업도, 그의 부와 명예도, 그리고 한지은과의 관계도. 그는 이제 더 이상 BM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한 남자에 불과했다. 민주는 지은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10년 전 그가 지은에게 가했던 무심함과 오만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은 그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당신은 저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야 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은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지은에게서 사랑을 잃었고 그녀에게서 행복을 잃었다. 그는 지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내게 돌아와 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지은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함께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한탄이었다. 민준아,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나의 삶을 빼앗았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녀에게서도 사랑을 돌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지은은 이세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세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은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세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현우는 서연을 그녀의 부모님이 살았던 낡은 주택이 있었던 동네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서연은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현우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서연은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현우는 서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당신은 이미 당신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현우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서연은 현우의 도움으로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 재산을 이용해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녀는 그 공간을 통해 그녀의 부모님을 기리고 그들의 꿈을 이어갔다. 현우는 서연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위해 J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서연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예술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식에서 버림받은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꿈을 이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는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우는 서연에게 고백했다. 서연은 현우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고백에 기뻐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우리 결혼합시다.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을 합시다. 서연은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하는 행복을 꿈꾸었다. 한지은은 이세준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세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다. 이세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은 씨, 이제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이세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세준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다. 그녀는 이세준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었다. 그녀는 이세준과 함께하는 행복을 꿈꾸었다.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을 끝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수많은 하객 대신 두 사람의 진심과 사랑을 축복해주는 가까운 사람들만이 함께했다. 민준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은아, 진심으로 축하해. 너 정말 아름답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축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민준의 축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든든한 존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결혼 후 지은은 이세준의 회사에 합류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의 사업을 돕고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이용해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녀는 그 공간을 통해 그녀의 부모님을 기리고 그들의 꿈을 이어갔다. 이세준은 지은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위해 그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지은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예술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꿈을 이루었다. 한편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 지은의 부모님을 기리는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지은에게서 받은 용서를 통해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성숙한 남자가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은은 민준의 장난감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세준을 만나 그녀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꿈을 이루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지은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준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축복이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희생이다. 지은은 이세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행복을 찾았다. 민주는 지은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지은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행복을 찾았다.